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 마린폴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경찰 일반에 관련된 경찰 공통에 관련된 내용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제가 해양경찰에 관련된 내용도 잘 알고 있어야 되지만 경찰 공통과 관련된 경찰 일반에 관련된 내용도 알고 있어야지만 된다고 전문성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릴 때 언급을 한 적이 있죠. 경찰의 목적은 한 사회, 한 국가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국가에는 경찰이 있고 그 경찰에게는 경찰권이 주어지고 또 경찰관 개인에게는 경찰권을 행사하기 위한 권한과 권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회 공공의 안녕이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인 국민들이 신체나 생명이나 재산에 대해서 어떤 침해나 위해도 받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또 사회 공공의 질서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 생활이 정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사회 또는 개인에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위해나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이러한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어느 사회이든 이러한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침해하고 위태롭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찰은 그 위태로운 상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후에 진압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경찰의 작용이 불법적인 것이 될 것이고 또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겠죠. 경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경찰 작용입니다. 법률에 의해서 주어진 경찰의 권한 내지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겠죠. 일반 통치권에 기초해서 국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하는 권력작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주 최소 한도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그런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좀 딱딱한 내용이 될 수 있겠지만 경찰 작용에는 강제 집행과 즉시 강제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강제 집행이라는 것은 행정명령으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들어가는 강제 행위고요. 즉시 강제는 눈앞에 급박한 경찰상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의무를 부과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경찰관이 직접 실력을 행사해서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제 집행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거치게 하는 작용이지만 즉시 강제는 상황이 다르죠. 급박한 상황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경찰이 직접 그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근거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았던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었습니다. 그 근거를 잘 숙지해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조금의 차질도 없어야 될 것입니다. 해양경찰이 수행하는 업무의 기본은 바로 법을 집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느낌상 그냥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바탕을 찾아보면 결국은 법률을 집행하는 것이거든요. 해양경찰이 집행하는 법률을 보면 주로 회사법규가 많이 있죠. 자, 회사법규에는 일반적인 회사법규가 있고, 그리고 해양경찰과 직접 관련이 있는 회사법규가 있습니다. 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해양경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법규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양 일반과 관련된 회사법규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회사 법규를 이행하는 사람들이 그 법규를 어겼을 때 벌칙을 가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집행은 해양경찰관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하다 보면 회사법규 외에도 다른 일반적인 법률을 적용해서 업무를 할 때도 있고요. 형사법규를 많이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다라고 해서 꼭 바다에 관련된 법률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넘어서서 일반인들이 형법범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바다에서도 육상에서 이루어지는 똑같은 범죄 행위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절도나 강도나 살인이나 이런 법규를 어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형사법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살펴봐야 될 것이 해양경찰이 사용하는 법규는 국제법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해양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선박이 외국에도 갈 수 있고 외국 여러 나라의 선박들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양을 이용하는 선박들에게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내용들을 합의하고 지켜야 되겠다는 세계적인 규범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많이 있고 그것이 국제법이 되었고 그 국제법에 찬성한 여러 나라들은 또 각국에서 자기 나라의 국민들에게 이러한 사항들을 지켜야 된다고 국내법으로 수용해서 법을 만들어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해양경찰이 법 집행을 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반적으로는 회사 법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외의 개별 법과 형사 법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만 우리나라의 국내 개별법 중에는 국제법적인 성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의 기초가 되는 사항들도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해양경찰에 관련된 법 집행에 대해서 다음번에 또 자세히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략적으로 해양경찰이 집행하는 법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양경찰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해양경찰은 바다에서 배를 타면서 인명구조 내지는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양경찰은 바다에서 법 집행 기관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법과 복잡한 내용을 지니고 있는 국제 법규까지도 다 집행하는 조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걸맞는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다면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을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경찰 공통의 목적과 해양경찰이 하는 법 집행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